국가 안보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국가 안보를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 주한미군이 있지만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한국의 단기 채권을 팔면서 나갔고 미국이 뒤따라서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행 외국인들이 8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주요한 기업들은 33%가 외국인 지분이다. 트럼프 2기의 주요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제가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이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이 됐습니다. 이제 4년을 집권하게 됐는데 1월 20일입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모든 기업들을 미국에 불러들이겠다. 법인세를 21에서 15%까지 낮추겠다. 미국에 공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 고관세를 부여하겠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25%, 중국은 60%, 한국, 일본 10%, 아마 EU도 10% 정도 부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한 8만 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은 3만 6천 달러라고 이제 어제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미국 국민들이 8%의 고금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더 잘 살게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가장 큰 우려가 됩니다. 이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 법인세 26%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려고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 투자, 작년 말 기준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러 들어온 것보다 우리 삼성, LG, 현대가 유출한 것이 2배나 많습니다. 2022년, 2024년에는 4배 정도 많습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 취업률 45%입니다. 45%. 절반도 취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삼성, LG 전부 다 공장을 베트남, 인도, 미국으로 다 옮겨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엔 법인세가 높죠. 거기에다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한국은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다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저는 호주는 이제 우버를 허용해가지고 우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아마 한국에 우버만 허용돼도 집에 놀고 있는 우리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한 자녀들 이 택시 영업하면서 수백만 개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럽이나 전 세계는 우버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빨리 허용해줘야 된다. 우버를 금지시킨 것은 지금 민주당의 큰 잘못입니다. 민주당의 압도적인 표가 있기 때문에 우버를 금지시켰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버를 금지시켰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빨리 이것은 허용해줘야 된다. 우버만 허용돼도 국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이 혁신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여야 정부가 좀 합의를 해서라도 해줘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더 돌아가서 얘기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이 미국의 우버, 에어비앤비가 미국은 다 허용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규제를 70% 더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 창업자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약 한 3천억 정도를 트럼프에게 선거 자금으로 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본인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로켓가 태평양 바다에 떨어졌을 때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 그 돌고래라든지 고래가 피해를 본다.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를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테슬라가 너무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했죠. 이렇게 바닷물에 떨어져서 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라고 하는 이런 규제 때문에라도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입니다. 본인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없애겠다. 아마 우리 전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트럼프를 미워하지만 아마 미국 백인들은 미국의 중산층, 흑인들은 트럼프를 좋아할 것이다. 자기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은행 이자를 낮추고 미국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론은 아마 이제 트럼프가 이런 제조업 강국 이렇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PPT 보고 계신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미국의 현지에 공장을 짓고 미국의 고관세를 피해야 됩니다.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에 있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 미국 본토에서 최대한 생산을 늘려야 되겠고 신규 공장이 없다면 신규 공장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LG, 현대, 파리 바게트까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미국에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미국 텍사스에 완공이 됩니다. 아마 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고 미국 본토에만 파급력으로 중소기업도 같이 옮기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삼성전자 법인세 26% 냅니다. 한국에는. 근데 미국은 15%까지 낮춰주겠다. 현재 21%인데 세계 평균이 21%입니다. 트럼프는 15%까지 낮추겠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입니다. 12%입니다.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 박리다매입니다. 세금을 낮춰주면 전 세계 기업들이 와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법인세를 낮추는 것도 민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원래 정부가 22% 법인세를 낮추는 제안을 했는데 지방세를 포함해서 27%에서 1% 낮춰줬습니다. 26%. 세계 평균으로 낮춰줘야 된다. 저는 민주당이 최소한 세계 평균으로 낮춰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미국과 멕시코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공장들도 미국의 현지 생산을 늘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거 한번 보시면 트럼프가 재집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보는 금액이 너무나 큽니다. 작년에 우리가 88조 흑자 받습니다. 거의 90조, 대부분의 흑자를 미국에서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겠고, 법인세를 이제 트럼프가 20일에서 15%로 인하하고,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속세에 대한 비과세 얘기도 되어 있는데 한국은 상속세가 60%입니다. 자기가 일정한 금액의 비율이 넘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세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부자들 지금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없습니다. 기업을 영속해서 운영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중소기업 부자들의 이탈을 막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상속세도 세계 평균이 한 15% 정도다. 좀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에 수출하는 것 자동차 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미국에 물건만 팔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도 해줘야 된다.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해 주는 것이 미국에 흑자를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작년에 80조 원 흑자를 미국에서 남겼기 때문에 트럼프와 우리 협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석유를 사줘서 흑자를 폭을 줄여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폭탄이 중국 전기차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떤가요? 저도 아마 이제 가장 두려운 것이 딥시커의 전쟁입니다. 인공지능 전쟁이다. 딥시커는 메타, AI, 책 GPT의 5%의 비용만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샘 올트먼이라는 친구가 원래 오픈 AI를 만들어냈는데 오픈 소스, 그 만들어낸 소스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양훈양이 만든 R1 딥시커는 오픈 소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소스를 공개해버리면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혁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도 지금 공개하고 이제 또 따라가겠다 얘기했거든요. 결론은 지금 중국과 한국과 미국이 있는데 한국은 미국과 지금 굉장히 협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월 4일 날 샘 올트먼이 한국을 방문했고 삼성전자, 카카오, 크래프톤 많은 기업들과 협상을 맺고 카카오에도 이제 오픈 AI가 실리게 됩니다. 챗 GPT를 우리가 카카오에서 실행하게 된다. 중국과 미국의 인공지능 전쟁이 벌어지게 됐다. 결론은 우리 한국은 미국과 친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안보와 경제 면에서 우리는 미국과 친해져야 됩니다. 작년 말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27%가 중국, 20%가 미국, 그다음에 7%가 홍콩, 6%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은 지금 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33%가 중국의 무역 의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도 2배 이상 중국에 높은 의존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 다 망해서 나왔습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자동차 저희 다 지금 문을 닫았다. 현대자동차 90% 공장 폐쇄했고요. 롯데와 신세계 완전히 철수했고 저는 우리 반도체 공장 중국에 70조 투자해 놨습니다. 삼성전자 35조, 하이닉스 35조가 투자되어 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저사양, 더 낮은 것만 이제 중국에 조라고 할 것이다. 이런 지렛대 효과를 잘 이용해서
잘 해야 되겠다. 저는 가급적이면 더 높은 무역 의존도를 미국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중국은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토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사용권만 줍니다. 그래서 기업이 언제든지 그 기업을 뺏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세계, 롯데, 백두산,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진출했지만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땅을 써야 되겠다 이러면 그냥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삼성전자 시안공장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 중국 하이닉스 다 마찬가지다.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미국 중심으로 전환해야만 살아남을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가 60%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지만 2025년 2월 기준으로 10%만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100일 안에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국도 만약에 고관세를 맞는다 그러면 중국도 보복 관세를 하겠죠. 거기에다가 희귀금속, 전 세계 희귀금속을 또 중국이 잡고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무역 전쟁을 벌이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또 큰 피해를 봅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는 없습니다. 1위는 독일인데요. 독일은 지금 성장률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워낙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가 완전히 그냥 독일이 꼬꾸라졌다. 우리가 두 번째인데 한국은 원래 경제 성장률 1.5%입니다. 무역 의존도 두 번째로 높고 또 정치적 혼란 때문에도 더 어려운 상황인데 결론은 저는 아마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집권을 했지만 60% 고관세를 때리지 않고 10%만 부과를 했고 중국산 펜타닐이 미국에 공급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마약으로 죽은 사람, 펜타닐로 죽은 사람이 11만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를 막는 것, 불법 마약, 또 불법 이민자 한 2천만 명을 추방시키겠다고 했지만 지금 추방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 결론은 미국과 중국의 이런 치열한 무역 전쟁, 저는 아마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이 무역 고관세 정책이 한 30% 정도는 시행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머지 70%는 시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관세 중국의 60%를 관세를 부여하면 미국으로 오는 수입 가격이 60%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소에 가면 1,000원짜리 물건을 많이 사는데 중국산이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가면 1달러 샵이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1달러예요. 그런데 중국 제품이 안 오면 2달러 샵이 될 겁니다. 3달러 샵이 될 것이다. 그러면 60% 부과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결론은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이 고관세 정책이 한 30% 정도는 실행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보복 관세를 서로 중국과 막 관세를 한다면 전 세계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마약을 줄이고 불법 이민자를 줄이고 미국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과 중국에 맞부딪히지는 않을 것이다. 아주 극대극으로 간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을 먹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만은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만은 미국에서 계속 전투기나 이런 걸 수입해서 스스로 방어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투기라든지 폭격기를 가지고 중국의 샨샤댐을 폭격한다면 한 3억 정도가 몰살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현무도 중국의 샨샤댐까지 날아갑니다. 한국의 미사일 600km를 갑니다. 한국에서 쏜 이 현무가 중국의 샨샤댐을 폭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있다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만이 전적으로 방어를 할 것이다. 중국의 목적은 앞으로 한 3년,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대만을 흡수하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결론은 스스로가 자국을 방어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로서는 국가의 방어, 안보고 그 다음이 경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1,700개 있었습니다. 세계 3위입니다. 1,700개가 있었는데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리가 너들 나라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테니까 핵무기를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다페스트 조약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우방국들의 말만 믿고 핵무기를 다 없앴더니 러시아가 공격했습니다. 결론은 국가 안보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국가 안보를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 주한미군이 있지만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한국의 단기 채권을 팔면서 나갔고 미국이 뒤따라서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행 외국인들이 8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주요한 기업들은 절반이 33%가 외국인 지분이다. 결론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게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는데 둘 다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직접 투자, 공장을 지어서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 국민은행에 투자한 80%를 간접 투자라고 부릅니다. 결론은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치열한 무역 전쟁을 한다면 한국이 가장 피해를 볼 것이고 이렇다. 그래서 결론은 뭐 우리가 국제 금융이나 국가 안보나 우리 대한민국의 스스로 대비하고 지켜야 된다. 대만은 도시국가 섬나라잖아요. 2천만 명밖에 안 되지만 이와 같이 환율도 우리나라보다 안정되어 있는 이유가 그 어떤 나라도 믿지 않는 겁니다. 본인들이 1945년에 경험했습니다. 미국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더라. 그래서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쫓겨났죠. 2천만 명만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만이 환율이 안정되고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다. 그 어떤 나라도 믿지 않고 스스로가 환율과 국제금융을 지키고 있고 또 국가 안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15살이 되면 꼭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에 20세가 넘으면 단독세대주를 만들어서 무주택기간을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청약통장, 무주택기간 이런 것이 중요하고 매월 10만 원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녀. 우리 청약종합저축통장인데요. 이것이 공공분양을 받으려면 또 월 25만 원씩 또 늘어났습니다. 그 청약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청약통장에 대해서 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청약통장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1등 주식을 사는 겁니다. 저는 뭐 미국의 시가총액을 사라고 하는 것이지 개별 종목은 지금 현재는 애플이다. 이게 또 언제 바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세 개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2024년 2월 기준으로는 애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것이 환율 방어에 가장 좋다. 글로벌 주식에서 미국이 60, 한국은 1.5%입니다. 95%는 미국의 1등 주식을 사시고 5%는 한국의 삼성전자를 하시면 됩니다. 1등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과 삼성전자가 현재는 1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주식과 부동산, 그 다음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네요. 폰지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돌려막기 사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는 겁니다. 이자를 300% 준다. 우리가 국민은행에 적금을 들면 지금 현재 3.5% 이자를 줍니다. 기준금리가 3.0%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적금이자가 3%인데 이자를 300% 준다고 하면 100배를 주는 건데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된다. 그죠? 뭐 상품권 투자를 한다, 무슨 투자를 한다고 해서 투자를 권유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제 이름으로 누가 또 밴드를 만들어서 사기를 하더라고요. 뭐 100명 정도 가입을 해서 뭐 대신 투자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투자하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폰지 사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넷플릭스의 두 개의 영화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버나드 메이도프입니다. 미국의 정권거래소 이사장 출신인데 폰지 사기를 벌였습니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앞에 사람에 대한 이자를 뒤에 사람 돈으로 주는 걸 폰지 사기라고 부릅니다. 이 찰스 폰지가 그 원조인데요. 이탈리아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넷플릭스의 두 개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버나드 메이도프의 다큐멘터리이고 또 하나가 트럼프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꼭 두 개를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우리가 국민은행 적금이자 3%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은 다 사기다. 내 스스로가 계좌에 내가 돈을 넣고 1등 주식을 사는 것, 청약통장을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누가 돈을 빌려달라 투자하라고 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마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폰지 사기는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항상 명심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상장된 기업이 2,600개가 있는데요. 매년 한국에서는 100개 정도 주가 조작이 일어납니다. 한 번 주가 조작을 하면 50억 정도 돈을 버는데요. 재판을 받고 기소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가 주식을 사라 하는데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다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앞으로 여행을 중소기업이나 창업을 해라. 앞으로 선진국, 미국, 유럽으로 여행을 가급적이면 가시고, 여행을 못 가면 구글 검색해도 됩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에 어떠한 새로운 산업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 신산업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 성공하고 있는 신산업입니다.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 없는 속옷 업체입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가시면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는 브랜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일본에 갔더니 많은 브랜드가 아직도 한국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야파리 스테이크 내가 좋아합니다. 10,000원인데 한국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일본의 물가가 한국보다 더 싸기 때문에 그렇다. 스테이크가 10,000원입니다. 또 무한리필입니다. 밥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이렇게 미국과 일본에 있지만 한국에 없는 거. 디즈니 한국에 없습니다. 지난달 1월 달에 삼성역에 디즈니 샵이 생겼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아직 안 들어왔죠. 디즈니 샵만 한국에 들어왔다. 이건 미국에 있는 커피숍입니다. 스타벅스의 경쟁은 안 되지만 미국에서 인기 좋은 이런 커피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에 있는 많은 새로운 브랜드를 한국에 도입하는 것도 새로운 사업이다. 이분은 한국의 피자설 도입하신 분입니다. 성신재라는 분입니다. 그죠? 한국의 유니콘 기업입니다. 23개의 유니콘 기업인데, 내가 기업이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분야의 창업이나 분야가 스마트폰과 온라인, 인터넷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에 과일을 팔아서는 큰 부자가 되기 어렵다. 우리가 20대, 30대는 코딩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과 인터넷을 활용해서 사업을 일으킬 것이냐를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언제든지 또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제 블로그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제 이름하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또 전화 주시면, 또 문자 주시면 제가 또 언제든지 잘 도와드리고 하겠다. 다만 제가 만드는 대신 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절대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절대 속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내 계좌에 돈을 넣고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